네, 안녕하세요. 앵커건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학교별로 계속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거의 7차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오실 만한 분은 거의 다 오시긴 했는데, 원래 이번 설명회가 기획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면서 그동안 설명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진행하고자 진행을 하였고요. 오늘 삼각선고 설명회는 신청자분이 어차피 3분밖에 없긴 하셨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까지 워낙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짓고자 오늘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 순서는 제가 이제 학원 홍보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사진인데요. 네, 제가 작년에 말에 SBS 비즈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수학 고수로 이제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뭐 방송을 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성북, 강북, 노원, 그러니까 중계동까지 합쳐서 제가 수학생들 중에서 학생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3월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250명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250명 가르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도 좀 홍보차 또 안내 드릴 거고요. 이건 이제 저만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10일에 진행하는 헤럴드 경제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게 된 이유는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실은 일반 어떻게 보면 학원이다 보니까 그냥 사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활동을 알게 모르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자영업자 부모님들, 그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금도 이제 성북구청이랑 함께 저소득층 가정 지원, 또 그리고 학원 자체적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이렇게 해서요. 올해 이제 학원이 10년 차긴 한데 저희도 이제 소규모였을 때 빼고 코로나 시기 때부터 그런 사회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거의 1억 조금 안 되는 양의 그 금액을 그동안 수강료로 조금 학원에서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학교별 설명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11개 학교를 학교별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영수가사 다 개설된 학교도 있고요. 국영수가만 개설된 학교도 있고, 국영과만 개설된 학교도 있고, 국어, 영어 수업만 개설된 학교도 있는데요. 그 학교별로 조금 이제 맡을 수 있는 쌤에 따라 좀 개설을 했지만, 11개 학교를 개설하였고요. 그런 학교별 전문성. 뭐 알고 계시겠지만, 실은 이제 삼각상고, 솔생고, 이런 해화여고, 이런 이제 강북 쪽 학교들은 그 학교 전문적으로 하던 학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삼각상고 반이라 했지만 실은 다른 학교 섞여 있고 이런 게 조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학원이.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분리해서, 모든 학교의 특정으로 조금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신 이제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 대학교 1학년이죠. 의학학 7명 합격에 스카이 19명 합격을 저희가 배출하였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작년에 이제 의학학을 했더니 이제 의대는 몇 명이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설명회 때 수업하느라 거의 다 대부분 제 학생들이라 제가 이제 뭐 그때 발표하시면 전달을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의대, 치대, 약학 합쳐서 10명 합격인데 의대가 6명이고요. 여기서 서울대 의대, 연대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도 10년 역사상 서울대랑 연대의대를 동시에 배출한 건 이번에 처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서울대 이제 의대를 합격을 시켰고요. 치대랑 약대가 이제 4개 학교, 나머지가 합쳐서 이렇게 배출하였습니다. 그 스카이는 카이스트 포항공대 포함해서 총 17명 배출하였고, 이 카이스트 포항공대 친구는 실은 고3이 아니고 고2인데 조기 졸업했어요.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신일고 친구였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고3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내신 성적은 이렇게 좀 많이, 조금 많아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쉽진 않은데, 요걸 다 설명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건 이제 직접 보시면 되는데, 좀 아쉽지만 삼각상고가 많이는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매년 삼각상고반을 개설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뭐, 조금 슬퍼지만 삼각상고는 학구율이 그렇게 높은 학교는 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솔생고 같은 경우는 솔생고 앞에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삼각상고는 실은 미아뉴타운 앞에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다니고, 매년 개설은 하고, 이 동네에서 합격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있어서 개설을 하는데, 설명회 다 합쳐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차 설명회까지 했는데 다 합쳐서 5분밖에 안 오셨어요.
한 분 오셔도 끝까지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작년에 삼각상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 영어 원장님께서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 한 15명까지 거의 늘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이제 당연히 삼각상고가 뭐 좀 거리적으로는 가깝더라도 많이 안 오더라도 개설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성과는 많이 없지만 보내주시면 뭐 저도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작년 설명회까지는 설명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원쌤도 열심히 가르치실 거고 그 쌤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제가 모르고 근데 이제 10년쯤 되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을 보고 학생들의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저희 내신 결과를 보면 조금 자신감 있게 아 우리 학원이 잘 가르치는 거는 걸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물품을 팔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제 물건이 제가 안 좋은 걸 알면 실은 홍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건 완전 사기꾼이고. 근데 이제 제 물건이 좋은지 알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관련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 수업은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학교별 반이 아니라 최상위권 통합반입니다. 삼각상고 수학이 있긴 하거든요. 뒤에 발표를 해주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최상위권 심화반, 각 학교에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심화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권 심화반인데, 그때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이 오느냐. 홍보 겸 말씀드리자면, 2021년 좀 옛날이죠. 벌써 한 4, 5년 전인데, 막 적혀 있잖아요. 이 학교들 수학 전교 1등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이. 용인 외대부고도 있죠. 예, 온라인 수업 듣고 방학 때 와서 들었고요. 친구 문과 친구인데 이과 친구들 다 이기고 2학년 때 전교 1등을 한 번 했어요. 그 시험이 4번이니까 4번 중에서 한 번 이상이라도 1등하는 학교는 적긴 했는데요. 용인 외대부고 친구는 그래서 문과 전체에서 용인 외대부고 전교 1등 그래서 서울대 경제부 현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이해.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점이 2학년이 많죠. 2학년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개성고는 제가 대부분의 학교 1등급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개성고는 뭐 매년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제가 1등급을 배출했고요. 개정전 1등급이기 때문에 항상 12명에서 14명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그 정도 인원을 제가 배출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 다음 년도 이제 개성고뿐만이 아니고 신일고, 영어고 여기도 이제 2학년이죠. 2학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1학년 전교 1등 뽑았던 학교들입니다. 개성신을 영혼, 선덕 외대부고 수학 전교 1등을 뽑았었고요. 이 외대부고는 아까 그 외대부고 친구 후배예요. 이 친구도 이제 서울대 경제를 그대로 따라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 블로그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스토리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선배님한테 어떻게 하면 서울대 경제가 하는지 물어봐가지고 제가 다 답변 받아서 보내주는 그런 일하고 있는데 다 갖고 이제 선덕고 1학년 때 수학 전교 1등 했던 친구는 이번에 역시나 서울대 현역으로 합격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교 1학년 합격생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개성고가 서울대 의대, 영원고가 연세대 의대 이렇게 합격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도에 이제 1학기, 요 1학기 전교 1등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아까 시험 4번 중에 전교 1등이 아니고요. 중간 기말 합산하면 1학기 수학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 전교 1등 학교가 개성신을 창문영문 성신고대 이렇게 6개 학교가 있었고요. 2학기 때 솔쌤에 하는 이제 요 2개 학교는 2학기 때 전교 1등한 학교가 추가된 학교입니다. 이 친구들이 2학기 때도 전교 1등한 학교가 대부분 전교 1등 했습니다. 개성, 신일, 영훈, 고대는 2학기 때도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개성, 신일, 이제는 1학년도 좀 늘었죠. 1학년 늘은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걸 얘기하세요. 어쨌든 최상위권 반이다 보니 그 잘하는 애들이 와서 성적을 잘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저 이제 이 당시에 지금 얘들이 이제 예비 고3인데요. 개성고 1학년, 신일고 1학년 2명, 총 3명이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5등급이었어요. 개정전. 150등에서 200등 사이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년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셋 다 1등급을 받았고요. 2학년 내내 지금까지 계속 1등급해서 이번에 3학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는 수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고는 이제 이게 작년 1학년 및 2학년, 3학년 내신 성과인데요. 개성고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뭐 1등급의 전체에 막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계속 배출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점자 2명 전교 1등, 3학년 미적 과목 전교 1등, 확통 과목 전교 1등을 5명을 전부 다 제가 배출했습니다. 이제 개성고는 그냥 뭐 개성고 시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어려운 시험, 그리고 서술형 있는 시험
완벽하게 배출하고 있고요. 개성고 시험은 100점 맞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100점 받기 힘든 애들을 고1, 고2서 다 100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쉬웠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1등급 것이 80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1학년들은 이건 그전 거네요. 신일고 2학년도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1명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1등급이 9명, 9배수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교 1등이 한 번이라도 전교 1등 하면은 이름 올렸다고 했지만 실은 개성고 신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 사이에서 전교 1등 돌아가면서 해요. 1년 내내. 네,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개성, 영문, 성신, 영문, 창동, 솔샘, 석관고 전교 1등을 지금 제가 올해, 이게 작년이죠. 작년 1학년 배출했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그래서 제가 아까 삼각상고 학교율이 낮다고 했지만, 솔샘고도 실은 학교율이 높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강제 배정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예비 고2 애들 중에 솔샘고 1학년 애가 제일 잘해요. 얘는 1학년 내내 모의고사 4번 중에서 다 합쳐서 1개 틀렸어요. 제일 잘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1등 59점이었는데 혼자 95점 받고 있어요. 전교 2등이 70몇 점이었는데. 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2학년이 전교 1등이 많은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2개월 전에 12월 기말고사 성적이거든요. 예비 고3 애들, 2학년이었죠. 그때는 2개월 전에 83명 가르쳤는데 그 중에 1등급이 47명이었고요. 2학년 57명 중에 24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이 많이 늘었고 1등급 비율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 예비 고3 애들을 제가 지금 시기죠. 1학년 들어올 때 정확히 이 반이 10명이었어요. 이 반은 15명 정도 됐습니다. 매년 그래요. 10명으로 시작하면 고3 되면 거의 100명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보시면 성적이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르니까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고 1등급 비율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제 수업을 꾸준히 들은 애들이 항상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당연히 인원수 느는 것만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홍보할 때 맡겨주시면 무조건 성적 오르면, 왜냐면 제가 그 말을 못하는 게 지금도 그렇게 확신은 못해요. 왜 100명을 가르쳐도 100명이 다 오르진 않아요. 내려간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확실히 이제 상향 곡선을 이루는구나. 저는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번에 고3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랑 확통 합치면 120명이거든요. 저희 중등간 3층 교실이 이제 55명 들어갈 수 있는 경실인데 거의 다 차요.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오르느냐, 어머님들께서 이제 물어보시면 실은 이런 거는 학생들이 한 얘기고요. 이제 철저한 학교별 내신 대비 분석. 실질적으로 삼각상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 개가 다른 학교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다르고 교재가 다르고 프린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학기 때 제가 35개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른 학교라면, 근데 그 학교 자료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쉬는 날 없이 밤을 새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다 맡겨주셔도 괜찮거든요. 왜? 저희 학원 선생님들끼리 저 보면서 원장님 반만이라도 따라가시면서 하시니까 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자신감 있게 내세우고 싶고요. 그리고 완벽한 심화 커리큘럼. 요 내용이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인강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막 설명하시다가 드립 치시잖아요. 그걸 막 계획해 오신다는데 제가 실제 그래요. 매일 수업하기 전에 2시간 정도를 그날 수업 탭을 5시간을 다 10분 단위로 구성을 하고 옵니다. 네, 다 구성을 하고요. 드립까지 구성을 했는데 요즘 이제 올해는 드립까지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저절로 나오니까. 작년에 그런 거 다 세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4시간을 충실하게 난 오늘 수업하고 갔구나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 저희 학원 다른 선생님께도 나의 수업 목표는 그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표가 막 1학년 시간이랑 다른 학년 시간에 겹쳐 있는 것들이 막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0년 내내 클레메임을 단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을 예시로 들면 5시부터 9시까지 고3 미적분이 있고 6시부터 10시까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거를 10분 단위로 다 끊어서 학생들이 실은 4시간 수업을 하면 쉬는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그럼 실은 3시간 반 수업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출석 체크, 숙제 검사, 그리고 그날 진도 나가면 그날 공부한 거를 예제, 본인 푸는 시간, 그리고 숙제용 것 정리해주면 그거를 다시 훑어본 오답, 이 시간 하면 보통 한 40, 50분 되거든요. 그걸 다 10분 단위로 다 잘라서 저는
10분도 안 쉬고 5시간을 돌아다니면 돼요. 다 뛰어다니면서. 저 여기랑 다른 강의실 막 돌아다니면서 다 그 구성 다 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클레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학원 수업 중에서 그런 수업이 몇 개 있거든요. 다 그렇진 않고 그 몇 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저한테 다 허락받고 하시는 거예요. 구성을 저한테 들고 오라 그래요. 본인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문제없게 하는지 제가 확인하고 검사하겠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마지막 설명회가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설명회를 하면 제가 설명회를 계속 하면서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요, 살을. 오늘 설명회가 제일 충실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도움 드릴 만한 얘기가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5등급제로 바뀌면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랑 1학기를 어떻게 해야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노하우까지 오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 중간고사는 기본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이유는 선생님들도 지금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부산 출신이라 거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비싸게 내놓고 기말에서 조절할 겁니다. 기말에서 조절할 거고. 그래서 뭐 어차피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삼각상고 수학 전문 수업 우재필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면서 삼각상고 기출 유형 분석은 해주실 건데 그대로 올해 중간도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안심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1등급이 그 10명까지라면 지금 이제 30명까지잖아요. 굉장히 안심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 설명회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뭐라고 하냐면 하위권은 비슷한데 상위권은 점점 더 치열해진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학구열이 점점 더 매년 올라가고요. 첫 번째, 의대 열풍이 분다, 재수생이 많아진다. 그냥 전 국민적으로 학구열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는 온라인 시장이 제대로 안 돼 있었잖아요. 온라인 시장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양질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죠. 옛날에 유명한 인강선생님들 수업 들으면 다 대치동 갔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중학교부터 엠베스트 이런 데 하면서 다 모든 이제 교육기업에서 다 투자를 해요. 양질 컨텐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욕만 있으면 수학을 못할 수 없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 학생 수가 줄죠.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물반 고기반 얘기하잖아요. 물반 학생반이었어요. 모든 학원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잘하는 학원만 살아남아요. 실은 학원 많이 접어요. 지금 제 주변에 학원 많이 접는데 좀 슬프지만 경쟁을 해서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또 홍보긴 하지만 저희는 그만큼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학생 수가 주는데 매년 학원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개간 오픈 더 했거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 학원 목표가 뭐냐면 모든 학교 전문관을 내는 겁니다. 삼각상고가 잘 되면 올해 2학기 삼각상고가 바로 앞에 장소가 있으면 관을 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올해 목표가 저희가 개설하는 모든 11개 학교에 근처에 있는 2개 학교는 묶어서 할 수 있겠지만 관을 다 내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4개 학교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5개 정도는. 나머지를 내년 초까지 완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평일에는 학교 앞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주말에 이제 기름역으로 조금 좀 통합 수업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사회도 진행한다는데 사회는 통합 수업이거든요. 삼각상고 같은 경우는 그런 수업은 조금 기름역으로 모여서 진행한다거나 2학년 과학 같은 경우는 무학생 선택이니까 모여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삼각상고는 아시겠지만 빨리 끝나요. 학교 엄청 빨리 끝나거든요. 평일에. 이것도 학교별로 엄청 다른가요? 어떤? 네, 학교 빨리 끝나는 학교별로 엄청 다릅니다. 방과후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무조건 시키는 학교들은 5시 대학 끝나고요. 솔생고, 삼각상고 계속 예로 들지만 솔생고는 빠르게 오는 날 학교가 좀 멀잖아요. 끝나고 여기 2시 반에 오더라고요. 보충불한테 그런 날도 있어요. 삼각상고도 그렇게 막 푸시를 많이 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난 날은 수업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고 그 빨리 끝나는 날은 실은 저희가 보통 수업이 5시 이후기 때문에 6시쯤 되면 중간에 애들이 실은 놀죠. 동아리 활동한, 실은 말이 동아리 활동이지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플랜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등급제가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개정 전에 1등급을 유지하려면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전교 6등이랑 2등급 1등이랑 한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전교 6등의 수학 실력인데
갑자기 오늘 배가 아프거나 컨디션 난조해서 계산 실수를 해서 하나 틀리면 2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3년 내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10번을 잘 받아야 돼요. 10번을 잘 받으려면 실제 수학 기준으로 다른 과목도 똑같을 겁니다. 본인 수학 실력이 전교 5등 안에 들었어야 됐어요. 개정 전에. 그럼 이제 개정 오면 기준이 뭐냐? 근데 이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면 미적분은 1등급 수가 4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여고 같은 경우는 삼각형도 많이 줍니다. 4명이면은 실은 운에 적용되지 않고 1등급을 미적분 시험 2번을 받으려면 수학 실력이 전교 2등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교 2등 정도의 실력이어야지 삼각상고에서 꾸준하게 3년 내내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정 오면 개정으로 1학년, 2학년 내신을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1등급이 기준입니다. 전교 10등 정도의 수학 실력은 갖춰야 돼요. 근데 왜냐면 미적분이 수능 시험 범위는 이제 아니게 됐지만 어차피 상대평가로 내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수학 실력을 전교 5등으로 유지를 조금 하는 게 목표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상위권 되려면요. 네. 그래서 그럼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1학기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시작을 잘할 수 있느냐까지 노하우를 오늘 전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상위권 반을 하다 보니까 상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에 낚이지 말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중간고사는요, 잘하는 애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첫 시험이라는 긴장감. 그리고 어쨌든 고등학교 시험이 시간이 부족한데 소수령이 없다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이 와서 얘기하지만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걸 공통수학원을 좀 선행을 해봤죠. 중3 내용이랑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랑 솔직히 비슷하잖아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곱셈 공식, 인수분해는 중학교 때도 있는 내용. 그래서 조금 심화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하위권 애들도 많이 해본 단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 치고 올라오고 상위권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폭이 좁아지죠. 폭이 좁아지는 시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수학 실력대로 등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이면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실력으로 따지면 수학이 1등급이 맞아요. 전교 한 10등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수학이 한 150등이에요. 4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제일 첫 번째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애들이 멘탈 관리를 못해서 나 1등급 받았어 중간고사에서 야, 이 정도 공부하면 1등급이 되겠구나 하는 순간 기말에서 다시 4등급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나 4등급 받았어. 난 안 되나 봐. 좌절하는 순간 그대로 기말이 4등급인 거예요. 중간고사는 수학 실력대로 절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말에서 다 갈라지거든요. 4등급 받아도 좌절하면 안 되고 1등급 받아도 안심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받으면 좋죠. 그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몇 등급을 받든. 그게 첫 번째 알리고요. 그럼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기말이 중요한데 기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기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가 지금부터 굉장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 저랑 수업하든 다른 쌤이랑 수업하든 다른 학교를 가든 다른 학원을 가든 혼자 공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3년 내내 성적 잘 받는 방법 최소한 개정전으로 1.0 정도의 평균 등급 그냥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 등급을 다 올릴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제가 본 실력이 같은데 이걸 다른 애랑 못 따라가는 애랑 정확히 내신이 1.0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떤 노하우냐면 5월입니다. 2학기로 기준이면 10월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나면 보통 5월 초거든요. 대부분 학교가 5월 5일 이전에 중간고사 끝납니다. 자, 그러면 5월 5일 이전에 시험이 끝나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롯데월드를 가면 고등학생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에는 롯데월드에 초등학생 위로는 출입 금지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처럼 놉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놀러 갑니다.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 말 생각으로는. 스승의 날 선생님 축하드려요. 학교 일찍 끝나죠. 놀러 갑니다. 스승에 대한 보답을 하려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보통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봄소풍 또는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게 끝나면 6월이 됩니다. 6월이 되면 이미 망한 거예요. 6월이 되면 내신이 한 달 남는데 중간고사랑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중간고사는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해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대비기간이 4달이었던 거예요. 엄청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3월에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3월에 공부를 좀 하거든요. 4월에는 내신이고. 그리고 기말이 보통 대부분 과목이, 모든 과목이 그렇지 않지만 중간보다 어려워요. 근데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죠? 단기적으로 성적 올리려면 수학에 투자를 많이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암기 과목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학을 놓치게 되죠. 그럼 수학은 한 번 놓치면 언제까지 놓치죠? 고3 때까지 다 날리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따라가는 애들은 자, 무조건 성적 3년 내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간고사 끝나는 날부터 수학 시험 기간, 수학을 보통 이제 기말고사 7월 초에 치는데 수학을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학을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을 하고 5월 첫 주부터 수학은 내신 기간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괜찮습니다. 보통 암기 과목을 2단을 내내 빡시게 암기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서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을 하고 6월 15일부터는 감을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물론 그때 갔는데도 수학이 베이스가 안 잡혀 있으면 학원에서 계속 시키겠지만 그거를 계획을 짜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면 성적이 100% 올라요. 전 과목이 다 오릅니다.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1학기 때는 5월, 2학기 때는 10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 수학 공부를 빡시게 하고 6월 가서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를 맞춰라. 이게 고등학교 내신을 잘 맞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큰 노하우입니다. 저번 설명 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죠. 얼마나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 잘 푸는데 시험 못 푸는 친구들 다 이런 거예요. 풀 줄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랑 수학은 너무 다르거든요. 풀 줄 아는 거랑 잘 푸는 거 너무 다른 게 풀 줄 안다. 교과서처럼 답지처럼 10줄로 푼다. 물론 서술형이 있는 학교 서술형 써야 되지만 근데 10줄 급하게 푸는 거랑 완전 달라요. 성급하게 푸는 거랑 다른 게 잘 푸는 거는 잘 풀 수 있는 아예 방법이 달라요. 이 학원에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 10줄로 풀이하는 걸 2줄로 풀이하면 급하게 푸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단축시키는 다른 방법을 안다는 거고 그럼 10줄로 풀면은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10번 있는 건데 2줄로 풀면은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2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줄여내는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쌤들이 공개 수업을 해서 학원 유튜브에 오픈을 했습니다. 제 거 수업 있어요. 학원에 요청하시면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료랑 공개 수업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못 찾으시면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레벨이 되는 애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 이 수업의 가치를 알 겁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공개 강의를 한 이유도 자신감이 있어서 올해 저희 학원은 그냥 학생도 와서 얘기하지만 등록하면은 책임지고 전 과목 다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강의 한 거고요. 그리고 공개 강의뿐만이 아닙니다. 제 수업은 청강도 가능해요. 수업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등록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등록 안 해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수업 수강료 안 받습니다. 마음에 들면 대신 첫 수업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 청강도 다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수업은 삼각성도 조금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공부하면 안 되거든. 삼각성고 전교 1등 1.0인데 서울대도 못 가요. 최저 못 맞춰서. 그런 경우 몇 번 봤거든요. 수학 실력 자체 업그레이드 목표라는 수업이라서 학교 내신에 비해서 좀 퀄리티는 좀 수준 좀 많이 높다고 안내드릴 수 있고 수학 실력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아시겠죠. 고등학교 시험이랑 중학교 시험이랑 가장 큰 차이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테스트 하더라도 보통 학교 시험보다 무조건 어렵게 해야 돼요. 학교 시험 OMR도 써야 되죠. 그 시험 칠 때 당황하는 게 100% 보이거든요. 아무리 연습은 해봤자 연습이에요. 그래도 연습을 실전처럼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 시험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실전처럼 제가 강조해서 풀 수 있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개요인데요.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딴 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유의사항에서 숙제. 왜냐하면 제 수업은 보통 이제 저희가 자이스토리 한다 그러면 자이스토리 모의고사 기출인데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게 21번, 29번, 30번이거든요. 다른 학원에서 자이스토리 한다 했는데 그 다 하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 수업은 다 할 거예요. 내신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숙제를 못 풀어도 괜찮은데 숙제를 고민해오지 않으면은 따라오기 힘들어요. 하다 끝나요. 물론 제가 수업 영상을 복습하라고 주긴 하는데 그럼 정규 수업에 왔다가 수업 영상을 선택적으로 이해 못한 걸 들어야지 다 들으면 실은 효율이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고민을 해보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제 커리큘럼 시간입니다. 근데 제 커리큘럼 시간이 여기 주 이틀이 아니고요. 화요일 수업 주 1회로 들어도 되고요. 화요일은 고쟁이랑 블랙라벨로 진행을 합니다. 주말 수업 주 1회로 들어도 되고요. 자이스토리로 모의고사 기출 중심으로 합니다. 자체 교재랑 2개 이틀을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각상고 전문반이랑 제 수업을 들어서 주 3회를 들어도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우리 학원 쌤이 너무 좋아서 계속 다닐래. 다니면서 한번 들어봐도 괜찮아요. 자신 있습니다. 결국 제가 10명에서 매년 100명까지 늘어나는 것처럼 결국 제 수업을 본인이 성실하고 수업에 따라올 수 있고 수학을 좋아하면 제 수업을 선택할 거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도 괜찮으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수업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완전 같은 수업이거든요. 토요일 등록하고 이번 주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일요일에 오고 다음 주는 가족 일정 때문에 토요일에 오고 반복해서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인원이 80명까지 되면 한 반에 못 넣잖아요. 결국 분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평일 수업인 화요일도 4월부터 금요일이랑 분반을 하거나 아니면 2학기 때 수요일, 고3 수업이 끝나면 수요일에 제가 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수요일로 분반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앞에 2개가 화요일 교재고요. 자유수리가 주말 교재입니다. 근데 주말 교재는 한 권밖에 없잖아요. 4월에는 학교별 자료 또는 제가 자체 제작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내신 심화 교재들이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도 뭐 제가 만드는 4월의 자체 교재, 학교별 교재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퀄리티가 낮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걸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까지 제가 학원에 대한 홍보와 제 수업에 대한 심화반, 통합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진짜 이제 10년 차인데 저는 이제 자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맡겨주시면 꼭 수학뿐만이 아니고 제 수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을 자신 있게 저희가 잘 가르친다는. 물론 저희 학원 다녀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 다녀도 100명이 100명이 다 성적이 오르진 않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원 다녀 성적이 10점 내려갔어요. 다른 학원 가면 20점 내려갈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한. 그래서 제 수업도 그렇지만 다른 쌤들 수업도 그렇지만 좀 특이한 게 저희 학원은 딴 학원 갔다가 돌아온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작년에 진짜 많았어요. 다른 학원 갔다가 돌아오거나 방학 때 대치동 중계동 갔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친구. 끝나고 무조건 저희 학원 다시 오거나. 보건생이 진짜 많아요. 저 이렇게 보건생 많은, 저도 이제 다른 학원에서 예전에 일을 해서 알겠지만 보건생 보통 나가면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돌아옵니다. 그걸 또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제 발표는 끝났고요. 궁금한 사항은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학원에 연락 주셔서 원장님이랑 김건우 원장님이랑 상담 좀 하고 싶다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앵커학원 삼각상고 전문반 김정성 선생님 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김정성 선생님께서는 지금 학원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수학과 팀장이신 우재필 팀장님께서 대신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우재필 팀장님께서 어차피 모든 수학 수업에 대한 개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 수업도 맡기고 싶었지만 저는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오프닝을 하고 우재필 선생님께 팀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학과 팀장 맡고 있는 우재필 선생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게 정석 쌤이 좀 일정이 이제 학원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이게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일단 학교별반 사실 작년에 삼각상고반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삼각상고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고수혈점 보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거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저희 막 스터디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작년에 1년 동안 저희가 스터디를 어떤 스터디를 했냐면 여기 기출분석 스터디를 했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미래탐구학원에서 있으면서 사실 기출 자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석쌤 같은 경우에 올해 영운고 들어가시고요. 삼각상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 신일고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신일고는 거의 대부분 제가 발표를 했고요. 영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교대로 정석쌤이 하셨고 삼각상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각상고를 정석쌤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왜냐면 저희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11월, 재작년 11월부터 오셔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일하셨고 정석쌤은 사실은 중등반에 계셨죠. 이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등부에
계셨는데 그 전에는 사실 뭐 유파인 거기서도 고등부 전임으로 계셨고 다른 학원들에서도 고등 하시다가 여기 학원 오시면서 사실 그때는 중등부 원장님이랑 좀 친분이 있어서 이게 수학 선생님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오셨고 사실 전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었어가지고 중3에서 상당히 강의평이 좋았기 때문에 와서 고등부 올라와서 같이 수학과에서 해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중3 애들 데리고 와서 수학과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래서 삼각상고를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기출 분석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삼각상고 반을 담당하시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간고사, 이게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킬러 문항들에서 좀 좋은 풀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준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갑자기 이제 삼각상고 맞추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는 지금 준비가 제대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삼각상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상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월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금에 6시부터 10시에 이렇게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개강은 요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수업 교재는 마플 시너지로 해서 나가실 거고요. 아마 3월 달에는 마플 시너지로 나가고요. 4월 달에는 선생님께서 자체 교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거에 맞게 자체 교재를 제작해 가지고 주실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일단 마플 시너지,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자체 교재, 마찬가지로 5월 달에는 마플 시너지, 그리고 학생 수준을 파악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자체 교재를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상고 기출 개념, 사실 이제 설명회 가보시거나 그런 어머니들한테 많이 들어보면, 시험 어때요? 쉬워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쉽다라고 했을 때 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쉬운 건 맞는데 이게 꼭 쉽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일 걸리는 게 아무래도 저도 이게 작년에 지금 저는 이제 학교 별반 안 하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응용반으로 바뀌는데 저도 삼각상고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두 명이긴 한데 그 친구가 1학년 때는 3등급이었어요. 근데 1학기 중간 때 2등급 찍고 그 다음에 쭉 1등급 나오고 이제 미적 안 한다고 해서 요번에 12월 달에 딱 졸업하긴 했는데 그 친구는 시험 대비하다 보면은 확실히 삼각상고 거를 저는 기출을 매번 풀리니까 학생들 풀리는데 정말 얘가 얼만큼 공부했냐 안 했냐를 갈라주는 게 딱 삼각상고인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 거는 이게 딱 3월 지나고 4월, 저는 4월 지나자마자 4월부터 바로 기출 풀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 거 풀리면, 사실 좀 어려운 학교 거 풀리면 잘하는 애도 못 보고 원래 못하는 애도 못 보고 이러는데 삼각상고를 풀리면 점수가 정말 쩌락 이렇게 나와요. 공부 안 하는 애는 점수가 안 나오고 확실히 잘하는 애들은 점수가 되게 잘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여기는 정말 FM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딱 문제들을 되게 이쁘게 잘 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너무 이걸 누가 풀어 이런 문제가 없는 것뿐이지 문제들을 되게 잘 냅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 이런 거에 기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냅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내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지금 보통 문제들에서 보면 센 B단계 아니면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 거기서 1등급 문제 제외한 문제들 같은 수준 정도로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도 문형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변형되는 문제들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이제 센 C단계라든지 아니면 마플 시너지에서 1등급 문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낸다. 되게 창의적이고 기발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해서 시중 문제집들을 많이 풀어보고 연습한 친구들, 많이 반복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신의 용문 이렇게 해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이라고 용문이요. 문항수가요. 객관식 혹은 객관식하고 단답형인데 문항수가 용문이 1학기 때 24문제였고요. 2학기 때는 23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일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이 19문항, 그 다음에 단답형이 4문항, 거꾸로, 20문제 3문제입니다. 23문제입니다. 두 학교도 23문제예요. 서술형이 없습니다. 대신 거기는 준킬러 문항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각상부 문항수를 한번 봐주세요. 보통 문항수가 많은 학교들이라고 하는 학교들은 조금 보통 23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문항수가 24문항입니다. 근데 여긴 서술형 돼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문제들이 그래도 그냥 새로운 아직 보지도 못했던 문항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딱 보면 문제집에서 봤던 문제예요. 하지만 이게 막상 아이들이 긴장하는 컨디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이 23년도에 7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6문항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문항수가 아닙니다. 서술형에 대한 비중도 되게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작성해야 돼서 그런 시간을 잡아먹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가 좀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여기서 서술형의 비중이 높고 확실히 문항수가 다른 학교들 비해 많기 때문에 시간 발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되게 잘해야 되고 그거는 반복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서술형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술형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 시간 배분 못 해가지고 서술형이 쉬웠는데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서 서술형 한 4문제를 못 적었어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요번에 서술형 너무 여기 하다 보니까 서술형 너무 꼼꼼하게 줬다 보니까 앞에 풀 수 있는데 못 푼 문제가 많았다고. 그 정도로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킬러 문항들이 많고 이런 시험들은요. 사실 저는 신일고하고 용문고 애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말 3등급 그러니까 현행이죠. 지금 고2 애들 기준으로 해서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 아니면 2등급이 목표인 친구들한테는 우리 사실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4문제 정도 버리자. 어차피 킬러 문항 정해져 있잖아. 그 번호 빼고 나머지 다 맞추자. 그 자려고 해서 가서 시험 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들은 그게 가능한 시험인데 여기는 버리기가 다 아까운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한 문제 막히면 이제 거기서부터 긴장이 되고 자기 컨디션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컷이 계속 90 초반인 겁니다. 시험이 쉬우면 여기 1등 100점이 많아야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삼각상고 학생 그래서 1등급이 2학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친구도 시험 보고 나면 그냥 2문제 찍었대요. 그냥 시간 너무 부족해서 그냥 객관식 2문제 버리고 그냥 전략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점수 나와가지고 1등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친구도 맨날 얘기 시험 어땠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문제가 어려워가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도 그러면서 그런 것들 분석하고 사실 원장님 같은 경우에 좋은 풀이나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되게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정석 쌤도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빠르고 정확한 풀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연습을 정석 쌤이 시켜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나눌 만한 문제들을 조금 어차피 이거 서술형 대비 교재 따로 만들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는 정말 필수 유형들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반에 있던 삼각상고에는 정말 시너지만 한 4번인가 풀었어요. 많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는 거 계속 더 풀고 일단 내신에선 그렇게 갔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좀 그걸 좀 더 빨리 푸는 연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또 모의고사 조금 그런 것들 연습하고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아마 선생님께서 그런 거 대비를 해주실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근데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사실 모의고사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정수쌤도 어려운 문항들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한두 문제는. 두세 문제는 어려운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문항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대비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쉬운 것들만 반복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석쌤 같은 경우에 저도 이게 여기 학원 오기 전부터 사실 강사들 모임에서 알고 있던 선생님이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분들은 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꼭 형이라고 불러요 이분은. 그래서 되게 저랑도 친분 있고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도 애들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컨셉이 좀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 애들이랑도 되게 친밀감이 되게 있으시고요. 수업도 되게 재밌게 잘하세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어디 부분에서 이해 못했구나, 어디에서 얘가 어려워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캐치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 하나 하는 거에서도 너 어디서 문제는 어떻게 봤어? 어디서 막힌 거야? 그러면 그런 거에서 여기서 막혀. 너 그럼 이거에서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봐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강의 평이나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 거 발표하던 거가 정수쌤이랑 똑같이 발표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일단 요번 이제 겨울방학 때 강의평입니다. 그래서 정수쌤 같은 경우에서 요번에 강의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뭐 이러면서 강의평 보면 이해하기 되게 좋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되게 풀이한 방법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되게 해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문제 보고 정보 찾고 정보 분석하고 정보 조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수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도 정수쌤 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게 놀라는 게 많습니다. 접근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정말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아이들한테 평이 좋다. 그리고 지금 정수쌤 수업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단원이 끝날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단원이 끝나고 나면 요번에도 아마 진행을 하실 건데 보통 수업 시간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말에 따로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쌤 오늘 안 오는 날 아니야? 이랬더니 오늘 테스트 보는 날이야 이러면서 테스트 보러 이렇게 해서 아이들 또 추가적으로 불러서 테스트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이렇게 평가 본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답 노트 만들어 주시고요. 그 오답 노트 하고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어머니들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면 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수업, 그 다음에 쉬운 수업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상고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한번 믿고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삼각상고는 네네. 사실 제가 저희 아이가 기름종 나왔는데 거기 학교 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되게 정보가 없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별로 이제 좀 그렇죠. 주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 평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공부 안 한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만 공부하면요 등급이 팍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애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 저희가 2학년 가르친 애도
그렇게까지 성실하는 애는 아닌데 그래도 얘가 조금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리고 얘가 흥미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3등급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때 2등급 찍고 1등급 찍으니까 얘가 또 재밌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수학 열심히 하니까 1등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동반이 돼서. 그래서 공부한 만큼 효능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부러 내신 때문에 삼각상고를 쓴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조교권으로 가가지고 아예 그걸 노리고 간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하위권은 조금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갭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은 안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좀 깔아주는 애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만큼 조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입시 결과는 이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내는 편이라 아예 못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삼각상고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시험이 쉽다 보니까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그걸 못 맞히는 최저를 못 맞히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걔한테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 이렇게만 공부 안 하고 더 해야 된다. 왜냐면 최저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신만 생각하면 반복이 맞지만 일단 모의고사까지 생각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모의고사 문항들까지는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삼각상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기출 엄청 많이 풀었어요. 물론 시너지 반복하고 뭐 더 어려운 문제집을 푼 건 아니지만 주변 기출은 거의 다 풀었어요. 어려운 학교들 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등급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1등급은 그래도 1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쪽 아이들끼리는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좀 실수 하나 하면은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하고요. 뒤에 이어가지고 저희 지은쌤 나오셔가지고 영어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앵콕학원에서 삼각상고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은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이어서 제가 이제 할 건데요. 일단 25학년도 1학년 대상으로 1학기 설명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PR이죠. 저에 대한 소개가 좀 간략하게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가면서 교과서가 전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삼각상고 시험 경향 및 유형 브리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커리큘럼을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요, 지금 앵콕학원에서 고등 강사로 있는데, 이전에는 미래탐구 마포에서 좀 있었어요. 그때 미래탐구 마포에서는 성심여고 전문 강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탐구에서는 강사평가와 고등학생 수업 만족도 우수였고요. 그리고 수강생 평균 2.5배 점수 향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 기준은 타 학원에서 저한테 넘어왔을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2배 넘게 좀 점수가 올랐더라. 그리고 심지어 딱 이 시기에 제가 딱 처음 맡았던 아이들 중에서 노베이스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노베이스들 중에서 좀 엄청 더 노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도 모르는. 그러니까 알파벳도 파닉스가 안 돼 있으니까 단어를 외우지를 못하니 정말 어딜 가든 어느 선생님들이든 얘는 못해. 그러니까 자기 정말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물론 저는 좀 빡빡하게 굴리는 스타일이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 말은 그렇게 하고 대신에 관리는 빡빡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할 수 있다. 그 일말의 신라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저랑 1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랑 같이
자체하면 장기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연 단위로 가기 때문에 장기 수강생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지금 1년 하고 나서요. 고3 3월 모의고사 치면 1등급 나와요. 네. 그래서 안정 2등급이고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좋다, 좀 자기가 집중이 잘한다 그러면 1등급, 예,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쪽 이제 아버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저랑 상담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편이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외 마포권 고등학교 1등급 그리고 만점자 배출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동 애모학원, 제가 목동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동이라고 하면 학원에 사실 1000개가 넘잖아요. 근데 사실 성북하고 다른 점은 거기는 정말 극상위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근데 거기 극상위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해외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리턴을 대상으로도 했었는데, 사실 이 어학원이라고 하면 고등은 어학원 잘 없어요. 그래서 초, 중 위주로 제가 했었었고, 물론 고등어 겸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고등 강사 중에서 초, 중, 고 다 해본 선생님들, 원장님들 빼고는 거의 없으셔요. 그래서 초, 중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 고등 수업보다 고등은 거의 자료 싸움이고요. 초등은 진짜 무조건적으로 수업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초등부 아이들, 그 까다로운 애들을 두고 12살,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짜리 애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 고등 영어 문법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선생님,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쌤들하고 만나도 문법 이렇게 설명 잘해주는 사람 못 봤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강생, 그쵸? 다 포함해서 수강생 만족도 1위, 그리고 최다 수강생을 제가 기록했었어요. 요때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120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120명들 학부모님들은 계속 상담드리고 애들 계속 케어하고, 네, 좀 그랬었고, 그 다음에 고1에서 3까지 내신 그리고 수능 모두 잡는 1등급형 로드맵, 이거는 이따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3가지 키워드로 나타낸다면, 첫 번째는 밀착 관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다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학습 시간에는 제가 따로 조교쌤이라든지 저라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옆에서 붙어가지고 1대1 다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컨텐츠, 또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1년 개정 교육과정과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원래 기존에는 내신 9등급제였다가 올해부터 5등급제로 갔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등급별 인원이 변동이 되면서 대입에 필요한 기준, 등급 기준 또한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대입에 필요한 등급 기준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등급대 정도면은 그래도 인서울은 가능하더라. 그런데 그 2등급대가 이제 다 포함해서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숫자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18명, 43명, 58명, 43명, 사실 삼각상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삼각상고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이 18명까지, 그리고 2등급이 43명, 3등급은 58명, 4등급은 43명입니다. 원래는 1등급이 4%였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바뀌면서 1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요 정도 43명까지가 작년까지는 9등급제에서는 3등급 정도 인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5등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2등급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1, 2등급을 받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등급부터는 좀 힘들더라. 그래서 1, 2등급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좀 먼저 선점하는 것이 일단 저의 목표고요. 그리고 암기 위주 평가였던 원래 영어 그 평가 그 기준이 이제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평가, 즉 이해와 표현하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영어에서 이해와 표현하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서술형이거든요. 근데 이때 서술형 비중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올해부터도. 비단 그런데요.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객관식 서술형 거기서 얘기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서술형 위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에서는 그냥 스크립트 하나 딱 던져주고 너 이거 외워와. 그리고 5분 내에 내 앞에서 발표를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하면 내가 100점 줄게. 원래 이거였었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서술형 비중이 높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수행평가를 갖다가 에세이 형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원서를 한 권 읽히게 시키고 뒤에 결말 부분을 너희들이 알아서 바꿔봐. 근데 이거를 쫙 에세이처럼 써서 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에세이 형식 작문 중심의 수행평가로 앞으로 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생부와 면접 중요도도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21년도 교육과정으로서 교과서가 다 개편이 된다라고 앞서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라는 물론 제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교과서가 바뀌면은 시중에 자료가 없어요. 시중에 자료가 없고 어느 학원을 가든 다 비슷비슷한 문제만 풀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중 자료가 지금 나오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따로 제가 그 개정 교과서를 계약을 하나 했어요. 네, 자체 교재를 계약을 하나 해서 쌤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그 학원이 이제 가맹을 두고 있는 이제 연구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팀에 저의 그 자료, 그러니까 삼각산고의 교과서 있죠. 그래서 그 목록을 갖다가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외주를 맡겨서 성북고에서는 독점적으로 좀 쓰고 있더라. 네, 그래서 사실 삼각산고 영어에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범위가 교과서 2단원에서 고1 모의고사 8지문 정도예요. 그런데 교과서 2단원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범위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교과서 2단원만 그냥 딸딸딸 외워서 뭐 90점, 100점 맞으면 그냥 무난무난하게 A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고1 모의고사까지 추가가 됩니다만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일반고에서는 고1 모의고사 외부 지문 있죠? 외부 지문의 개수가 적으면 20개예요. 많으면 제가 아까 성심여고에서 마포에 있었다고 했었죠? 그 학교에는 60지문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삼각산고에서는 8지문밖에 안 나와요. 엄청 적은 거거든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적어지면 시험 문제가 마냥 쉬울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도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는데 교과서에 더 치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 교과서 개정이 되면서 얼마나 더 교과서가 중요해지겠는가.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 삼각산고 교과서, 개정 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다뤄주는 그리고 자료가 좋은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따로 연구팀을 두고 외주를 맡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자료, 좀 더 퀄리티 있는 자료, 그리고 좀 더 많은 변형 문제를 풀리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출제 비중은 이렇습니다. 객관식 22문제 그리고 서답형 6문제인데요. 앞으로 이 서답형 6문제 30점, 100점의 기준에서 좀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량을 잠깐만 보시면요. 이게 지금 2과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교과서예요. 서술형이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에요. 첫 시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고 단어만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주제를 완성하래요. 그러니까 원래 영작 이런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하나 띡 던져주고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러니까 주제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문장에다가 딱 뚫어놓고 배열해봐, 영작해봐, 원래 이런 거예요. 근데 삼각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제를 완성하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서 지문만 암기한다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암기만 한다 그래서 대비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다 한 번씩만 사용해래요.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문 외에 주제에서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문장 구조 또한 알아가지고 배열을 할 수 있을 만큼 신텍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어진 해석과 조건에 맞게 문장의 빈칸을 각각 채워라. 요게 만약에 그대로 나오면 너무 좋겠죠. 교과서 지문하고. 근데 삼각산은 교과서 지문 변형이 많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비중이 높은 만큼 지문 변형도 그만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국말에 맞춰서 영작을 다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대로 영작을 한 거하고 달라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올 수 있겠죠. 3단어, 5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 수에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각상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리고 네, 우리 학교 시험에서 유리한 점, 그쵸, 유리한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 범위가 적다. 그래서 정말 60지문 나오는 학교, 요 옆에 창문여고는 50지문 나오죠. 영문고 20지문 나오죠. 그쵸? 근데 우리 삼각사는 8지문, 교과서 2지문, 이렇게 해봤자 10지문. 범위가 적은데 그만큼 지문 변형이 좀 있더라. 그리고요, 학교 수업을 꼭 잘 듣고 챙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한테 어떤 걸 시키냐면요. 수업 대비를 다 시켜놔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이게 출제 포인트다 하는 포인트는 다 집어줘요. 정말 딱딱딱 쪽지게처럼 집어주는데 대신에 학교 시험 문제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내 수업을 듣기 전에 나는 일단 학원 선생이고 아이를 항상 시키는 거는 학교 수업을 무조건 잘 듣고 와라. 내 수업도 내 수업이지만 학교 쌤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제발 잘 듣고 와서 필기를 꼼꼼하게 색깔펜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와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 별표를 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계속 뭐 교과서라든지 학교 부교재 같은 거 있죠. 다 전 제출하라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거를 다 복사를 떠서 다 테스트지를 만들어요. 파이널 문제지를. 네, 그래서 그 쪽집게 자료들을 어차피 학교 선생님께 이게 중요하다, 나온다 하는 것들을 짚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파이널, 직전 대비 교재로 만들어서 네, 좀 주고 있고요. 보통 거기서 적중이 많이 돼요. 네,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잘 듣고 챙겨야 되더라. 그래서 삼각사는 그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 유형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서술형 빼고. 그리고 듣기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스크립트를 외우면 괜찮고요. 그리고 교과서 지문 변형 대비를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좀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지문 암기가 필요한데 저희 그 지문 암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암기만으로 안 된다 그랬었죠. 그렇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암기는 정말 스텝 1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변형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한 지문 암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매주 학원에 오면은 확인학습 시간에 지문 암기 테스트를 시켜요. 그런데 좀 빡빡합니다. 한국어 해석을 안 줘요, 저는. 안 주고 그냥 영어 지문에다가 다 빈칸을 다 뚫어놔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그대로 외워오지 않으면 못 쳐요. 그래서 거기에서 80% 미만이면은 학원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게 제가 지금 연간 1년치 커리큘럼인데요. 초록 색깔 부분은 내신 대비를 하는 기간이고요. 초록색 이외에 노랑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저기 비내신 기간, 정규 수업 기간이에요. 이때 정규 수업 때에는 서술형 그리고 단어책을 제가 한 권 선정해서 회독을 시켜요. 저는 책을 여러 개 두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 권의 책으로 80% 이상 숙지를 할 때까지 계속 돌리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떼와서 제가 따로 독해, 네, 리딩 스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 정규 수업에서 하던 서술형 수업을 이제는 앞으로 서술형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서 내신 대비 때도 같이 겸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수업 아마 들어오시면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물론 이번 주부터 개강이긴 합니다만은 첫 수업부터 바로 내신을 들어가진 않고요. 첫 수업 때에는 저는 보통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거 분석, 저만의 이제 용어 같은 것들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는데 아무튼 서술형에 대한 연습도 내신 대비 때 같이 겸해서 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 포인트는 이렇게 3가지로 짚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진도 무한반복입니다. 진도는 저는 한 2달을 정도 잡고 있어요. 이 2달의 내신 대비 기간 안에서 한 달은 진도, 그 다음에 한 달은 계속해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계속 문제 풀리고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시험 치고 그러다 보면 지문이 정말
탁 치면 탁 하고 나올 때까지 각인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시키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개별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수업이 4시간 있다라고 치면 2시간은 수업, 또 나머지 2시간은 확인학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나 아니면 조교쌤들 붙어가지고 다 1대1로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조교쌤께서 하시는 어떤 이제 풀이라든지 설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속 시원하게 안 긁어줄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저한테 언제든지 계속 연락을 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각상고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삼각상고 시험지랑 똑같이, 그리고 선생님별로 출제 경량에 맞춰서 그대로 똑같이 제가 최대한 낼 수 있는 한 맞춰가지고 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적중이 좀 번번이 되는 편인데, 이때 동형 모의고사는 시험 치기 전에 직전 보강 때 파이널로 2회씩 좀 돌리고 보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학교 시험처럼 실전에서 학원에서 좀 미리 세미 테스트를 치고 가는 거다 보니까 똑같이 학교 시험처럼 문제지를 주고 시간 제한을 걸어둬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은 저의 로드맵인데요. 첫 번째는 어휘 정리를 먼저 들어가요. 내신 대비를 할 때 모든 어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신텍스 수업입니다. 문법과 문장을 한 번에 짚어서 포인트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얘기 주고 있는데, 특히 저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고등 문법이라 그래서 다른 거는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그 모든 문법을 다 이제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게 고등문법이에요. 고등어법이라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가지고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법 포인트, to, 동사 원형 이런 거에 딱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이거 보고 이거는 투부정사 문법이구나 하면서 투부정사가 무엇인가 머릿속에 딱딱딱딱딱 정리가 트리처럼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한테 어법을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트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 기반으로 하는 키포인트, 키워드들 하고요. 그 내용을 다 도식화해서 마인드 매핑 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로는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있고, 이건 저의 자체 교재인데요. 첫 번째는 저 어휘 교재입니다. 이게 좀 야심작인데, 포켓포카라고 있어요. 포켓이 영어로 주머니라고 하잖아요. 모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어휘들, 그러니까 표제어,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요만하게 핸디하게 아이들 버스에서나 아니면 쉬는 시간대마다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해서 포켓포카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데 반응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내신 정규교재입니다. 내신 정규교재는 제가 따로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외부 지문들은 따로 제가 직접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교과서는 연구팀 두고 외주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체 제작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교재는 다 자체 교재입니다. 다 자체 교재고, 그리고 저는 주마다 숙제가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숙제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저한테 얘기를 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가 사실은 1순위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1순위는 보통 수학이죠. 수학이고 2순위는 이과 문과에 따라서 과학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2, 3순위를 다투고는 있는데, 물론 수학 너무 중요하고요. 수학도 꼭 챙겨야 되지만 영어도 사실 장기전이거든요.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좀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들인 노력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계속 부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면이 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의 좀 성향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제 숙제도 좀 범위가 많거든요. 숙제 양이 좀 돼요. 그래서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별로 나가는 숙제들은 삼각산고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전 지문, 전 유형으로 변형을 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도 없는 자료예요. 제가 다 만들어 가서 주고 있는 자료니까 네, 한번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저는요, 매주 어휘하고 복습 테스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하고 복습 테스트는요, 일단 80% 미만은 재시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 2회거든요. 주 2회인데, 재시험에서, 만약에 여기서 80% 미만, 즉, 시험에서 통과를 못한다면 학원에 한 번 더 와서 시험만 치고 제출하고 바로 그냥 귀가하고 바로 스케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때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암기 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삼각상고 맞춤 유형 모의고사. 네, 그래서 이거는 주차별 진도에 맞춰서 매주 네, 테스트를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 수업 후에 출결 숙제 테스트 점수는 모두 학부모님께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개인별로 성적 상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학습하고 강의 요 란에 보시면 단체 카톡방으로 숙제 알림장을 전달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을 이렇게 단체 톡방에 모아놓고 숙제 제가 다 거기다가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숙제나 제가 주는 모든 자료들은 PDF로, 그러니까 교재도 다 PDF로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때 제가 왜 PDF를 굳이 한 번 더 주냐면요. 학교 가면 패드를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보통 보면은 패드를 다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이래저래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선생님 그냥 PDF로 주시면 안 될까요? 요청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영어 저희 강의 학습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온라인으로 단어하고 복습 테스트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현장간을 다 녹화를 찍어서 거기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강의는 현장 강의로 다 복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주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니까요. 결석을 하거나 혹은 보강이 필요할 시에, 복습이 필요할 시에는 네, 그 영상을 보고 네, 그래서 와가지고 필기 확인을 다 하고 제가 체크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의 일단 관리 시스템이 이렇고요. 삼각상고 개강일은 이거 잘못 적혀놨는데요. 3월 6일 목요일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네, 2일 아니고요. 이번 주 일요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일요일이고요. 6시, 10시, 일요일에는 2시, 6시 타임입니다. 그래서 각각 4시간이다 보니까 2시간은 수업이고요. 2시간은 확인학습으로 네, 아이들한테 좀 맞춤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Q&A, 네, 혹시 질의응답,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조금, 네. 개선고 같은 경우는 네. 내신 준비하다 보면 네. 영어 같은 경우에 그냥 자연스러운 수능 준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삼각상고는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선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각산보다는 범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외부 지문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되는데 삼각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런데 좀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삼각산의 교과서 비중이 높다 보니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지문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부 지문까지도 다 섞어가지고 제가 아까 주차별 숙제 얘기 드렸었죠. 그 지문을 아예 모의고사 유형으로 맞춰서 내요. 근데 그 모의고사 유형으로 맞춰서 지문을 변형해서 내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거의 지문 암기가 되다 보면은 뭐 모의고사 유형에 맞춰서 푸는 그런 스킬이 다 따로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암기 바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각산고에 맞춰서 내신하고 수능 같이 대비한다라는 개념은요. 문제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능 영어라고 했을 때 저는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어휘하고 단어,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예를 들어 뭐 주제면 주제, 함축 의미 뭐 추론해라 그러면 그 함의 추론에 맞는 문제, 그런 스킬이 다 따로 있어요. 답을 고르는 거. 근데 삼각상고는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하냐면 포인트 1하고 2에 맞춰요. 그러니까 해석하고 의미 파악이 잘 되게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능 영어도 같이 잡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때 내신 대비 때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의미 파악, 해석하기 위주로 시키면 자연스레 수능에서도, 수능 영어, 뭐 모의고사 영어에서도 해석이 자연스레 조금 읽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족한 유형별 스킬 풀이 같은 것들은 제가 특강에서 대신 좀 대비를 해주거나 아니면 비내신 기간 때 문제를 계속 풀리기 시키면서 리딩 스킬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 기간 때는 어떻게 수능 영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해석하고 구문. 요 1단계를 제가 위주로 맞춰서 좀 아이들한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변의 네. 학교보다는 네. 영어 그 문제 수준이 조금 그래도 낮은 엄청 높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게 쉽게 보시면 안 되기는 해요. 왜냐면 서술형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난이도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는 없어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삼각상고 영어 대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잘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죠.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문제가 쉽지만 문제가 깔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어도 비슷하긴 해요. 네. 깔끔한. 이게 포인트가 좀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변형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깔끔하네 싶어도 아이들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가서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그렇게 깔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겠다는 싶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특히 단어를 좀 많이 외워놔야 편하죠. 혹시 다른 추가 질문은 또 있으실까요? 네. 삼각상고 반은 네. 삼각상고 애들만 모아놓은 반. 네, 맞습니다. 딱 삼각상고만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만 수업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이 지금 과학인데 사실 저희 과학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이셔서 오늘 참여는 못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그 자료나 이런 거는 뒤에 다 저희가 첨부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삼각상고만 수업을 하느냐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1학년은 다 완전히 학교별이기 때문에 딱 네, 삼각상고만. 여기서 학교 통합은 적혀 있어요. 원장님 수업하고 밑에 사회만. 학교 통합이고 그 외에 지금 국어, 과학, 수학은 다 삼각상고만 수업을 하는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삼각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학교 통합을 하면 인원수가 많지만은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한 반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퀄리티나 선생님이 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사회 말씀드렸는데 사회를 이제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머님들이 사회 과목 개설을 해달라라고 하셔서 이제 개설을 하는데 사회 과목은 과목 특성상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쭉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딱 내신 대비 때 약간 암기 과목이잖아요. 내신 대비 5주 전에,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 아마 개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개강을 해서 밑에 시간표 있지만 그 남택범 선생님하고 김창규 선생님이 있으신데 요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4시간씩 5주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학교 시험 직전에는 아마 직보가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되고 그 다음 종강한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전에도 한 5주 정도 그런 식으로 사회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학원 뭐 이런 뭐 수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혹시 그 주차 혹시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 주차 차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등록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휴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학생까지 같이 왔으니까 네, 좋은 성적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